민강유통 본관 회의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DNA 검사 결과지들이 16년간 숨겨진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민세리와 민경채. 혈연관계 없음.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두식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세리와 루시아. 99.9% 일치. 민세리가 충격에 빠져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백미소와 민경채. 99.9% 일치. 민경채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으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인 거예요? 루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리야, 너의 진짜 엄마는 나야. 엄마라고요? 16년간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 복수와 증오로 얽힌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죽은 딸을 위해 복수를 꿈꿨던 어머니가 살아있는 친딸을 적으로 여겼다는 잔혹한 진실 앞에서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루시아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민두식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렸던 조사 결과입니다. 민두식이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추첨함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하만의 종이들을 확대한 사진에는 모두 해물탕 밀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민두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추첨함 조작의 증거입니다. 모든 쪽지가 해물탕 밀키트로 되어 있었어요. 저만 해물탕을 뽑도록 미리 세팅된 거였습니다. 민두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은행 거래 내역서가 나타났습니다. 김선재의 계좌에서 슈호스트에게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슈호스트 매수 증거입니다. 방송 직전에 5배의 출연료를 주고 일부러 펑크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방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서류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경채의 패딩을 대량 구매한 주소들이 모두 가짜였고 실제로는 창고에서 소각 처분된 증거 사진들이었습니다. 패딩 구매자들도 전부 조작이었습니다. 실제 판매는 거의 없었어요. 선풀과 악플까지 모두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민두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놈의 경채가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작으로 너를 죽이려 했다는 얘기잖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두식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장 경찰을 불러. 이번엔 진짜 끝장을 내겠어. 그런데 루시아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뭐야? 민 사장을 용서해 주세요. 민두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너를 죽이려 했는데 용서하라고. 루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 때문에 이 집안이 망가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채가 잘못한 건데. 하지만 결국은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생긴 일이에요. 민 사장도 나름대로는 아버지와 회사를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민두식의 분노가 순간 멈췄습니다. 루시아의 관대함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루시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도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가족끼리 상처 주고받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민두식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너라는 사람은 정말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럴 수 있나?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민두식이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왜 너를 택했는지. 너야말로 진짜 이 집안의 리더감이야. 루시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하얀 조명 아래 적막했습니다. 민세리가 검사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동의서가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할 거야?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민세리를 불렀습니다. 민세리 씨, 들어오세요. 검사실 안에서 간호사가 준비된 주사기를 들어보였습니다. DNA 검사용 혈액 채취입니다. 아프지 않을 거예요. 민세리가 팔을 내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3일 정도 걸립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늘이 팔에 들어갔습니다. 민세리는 주사바늘보다 결과가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만약에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하죠?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같은 시각 민강유통 사택에서는 민수정이 공 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공 실장의 얼굴은 술 때문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공 실장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공 실장이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민수정이 슬쩍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세리 때문에 힘드시죠? 그 애가 워낙 말썽쟁이라. 그 애가 말썽쟁이긴 하지만. 공 실장이 흐릿한 눈으로 민수정을 봤습니다. 사실은 불쌍한 애지. 불쌍하다니요? 공 실장이 술 기운에 혀가 꼬였습니다. 16년 전 내가 직접. 그녀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6년 전에 뭐가 있었는데요? 아니야. 아무것도. 공 실장님, 저한테는 말씀하셔도 돼요.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공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민세리. 그의 진짜 친엄마는. 친엄마가 어쨌다는 거예요? 민경채 사장님이야. 민수정이 놀라서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경채 언니가? 미국에서. 몰래 나왔어. 내가 직접 받았다고. 공 실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민세리한테는. 민수정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정보는 금덩어리와도 같았습니다. 민경채를 압박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공 실장님, 걱정 마세요. 절대 말 안 할게요. 하지만 민수정의 눈에는 이미 계산적인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장 자리 경쟁에서 이보다 좋은 카드는 없었습니다. 민경채가 16년간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경채 언니도 내 손안에 있어. 민수정이 속으로 냉소를 띠며 생각했습니다. 공 실장이 잠들자 민수정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내일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민경채의 약점을 쥔 지금 더 이상 그녀에게 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세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일 후면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해질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스텔라의 호텔 스위트룸은 각종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16년 전 신문 기사들과 병원 관련 서류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스텔라가 돋보기로 정호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고 있을 때 문태경이 들어왔습니다. 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텔라가 편지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호세와 민경채가 사귀던 시기를 정확히 계산해봤어. 민세리가 태어난 게 16년 전 3월 15일이니까. 그럼 임신 시기는? 작년 6월경이야. 정확히 정호세가 교통사고로 죽기 한 달 전이지. 문태경이 가져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도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백미소와 민세리의 출생 기록을 비교해봤는데
스텔라가 서류를 받아들며 눈을 크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날짜? 네. 서울 성모병원 2008년 3월 15일. 두 아기가 몇 시간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스텔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문태경이 더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당시 담당 의사가 출산 직후 갑자기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누구야? 김선재의 의대 동기입니다. 스텔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선재까지 연결되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16년 전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텔라가 정호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도 민경채가 갑자기 미국으로 떠난 것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문태경이 당시 병원 직원 명단을 펼쳤습니다. 당시 간호사들 중에 아직 그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당장 만나보자. 하지만 16년이 지났는데 기억할까요? 스텔라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출산은 평생 기억하는 거야. 특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아기가 태어났다면. 문태경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먼저 접촉해 보겠습니다. 의료진들은 보통 조심스러워하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좋아. 그런데 만약 우리 추측이 맞다면 어떤 추측이죠? 스텔라가 민세리와 백미소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 두 아기가 바뀌었다면 루시아가 16년간 키운 딸이 사실은 민경채의 친딸이고 민경채가 버린 딸이 실제로는 루시아의 친딸이라면 문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루시아가 복수하려던 민세리가 자기 친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죽은 백미소는 민경채의 친딸.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적인 가능성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복수와 증오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해. 스텔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해.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6년간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선재의 사무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16년 전 병원 서류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민경채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김선재가 재빨리 서류들을 서랍에 넣으려 했지만 민경채의 눈이 더 빨랐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그냥 업무 자료입니다. 민경채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선재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이상해요. 혼자 중얼거리고 갑자기 병원 얘기하고. 김선재가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6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16년 전이요? 갑자기 왜? 당신이 미국으로 떠났던 그때 말입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김선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무슨 소리예요? 출산 같은 거 말입니다. 민경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김선재의 눈에 고통이 서렸습니다. 저도 그때 실수를 했거든요. 백설이를 임신시키고 버렸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김선재가 책상에서 오래된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이 병원 기억나시죠? 민경채가 진단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당신이 어떻게 이걸? 제 의대 동기가 그때 그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같은 날 2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민경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뭘 말하려는 거예요? 김선재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차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원에 정전이 있었고. 그만해요. 아기들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민경채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김선재가 민경채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채 씨,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16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던 딸이 실제로는 당신 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당신이 버린 딸이 실제로는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김선재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김선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미 누군가 그걸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민경채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민세리가 최근에 받은 DNA 검사 신청서 사본이었습니다. 민세리가 언제? 경채 씨,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민경채가 주저앉았습니다. 16년간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세리가 병원 복도에서 봉투를 받았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였습니다. 정말 열어볼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민세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결과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경채와의 혈연관계 확률이 0%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추가로 검사한 루시아와의 혈연관계였습니다. 99.9% 일치했습니다. 민세리가 결과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잘못 나온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루시아가 내 엄마라고? 집에 돌아온 민세리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루시아가 민세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세리야, 오늘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세리가 고개를 들어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라고 불렀을 텐데 오늘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세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DNA 검사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루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DNA 검사? 갑자기 왜? 그냥 호기심이에요. 친부모가 누군지 궁금해서. 루시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세리야, 혹시 너 저 DNA 검사 받았어요? 루시아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언제? 왜? 며칠 전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결과는? 민세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과를 말해야 할지 아니면 숨겨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루시아가 안도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세리야,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이야.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행복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민세리가 루시아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계신 거예요? 루시아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안다는 거야? 그냥 표정이 이상해서요. 루시아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한 걱정 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네가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아. 민세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루시아의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민세리는 DNA 검사 결과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직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루시아 역시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세리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서로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문태경이 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 박사가 현미경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김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태경이 다가가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확실한가요? 2번 검사했습니다. 백미소의 DNA와 민경채의 DNA가 99.9% 일치합니다.
문태경이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정말로? 네. 백미소는 민경채의 친딸이 맞습니다. 김 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민세리와 루시아의 DNA 비교 결과입니다. 문태경이 두 번째 결과지를 보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도 99.9% 일치? 맞습니다. 민세리는 루시아의 친딸입니다. 문태경이 주저앉았습니다. 16년 전 정말로 아기들이 바뀌었구나. 같은 시각 김선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슷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대 동기가 보내준 당시 병원 기록을 보며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선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태경이었습니다. 김선재 씨, 저희가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16년 전 일 말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선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문태경이 DNA 검사 결과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김선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백미소는 민경채의 친딸이었고 민세리는 루시아의 친딸입니다. 김선재가 고개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럼 내가 16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던 백미소는 당신 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죽은 건 민경채가 자신의 친딸을 죽음으로 몬 겁니다. 자신도 모르고요. 김선재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루시아는 16년간 자신이 복수하려던 민세리가 친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김선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민경채는 자신이 죽음으로 몬 백미소가 친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맞습니다. 모든 게 뒤바뀐 거예요. 김선재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DNA 검사는 여러 명이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태경이 결과지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복수와 증오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죄책감과 후회가 시작될 거예요. 김선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6년간의 거짓말이 마침내 끝나는군요. 두 사람은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며 각자의 다음 행동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스텔라의 호텔 방에서 루시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텔라가 그녀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설이야, 진정해. 내가 16년 동안 복수하려던 애가 내 친딸이었다고. 루시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미소는 민경채의 친딸이었어. 루시아가 바닥에 널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백미소와 민세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뭘 한 거야? 스텔라가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몰랐던 일이지. 하지만 민세리를 해치려고 했어. 내 친딸을. 다행히 실행하지는 않았잖아. 루시아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증오했던 그 아이가 내가 찾던 딸이었다는 거야. 스텔라가 차를 끓여서 루시아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완전히 모르겠어. 복수는? 루시아가 머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복수? 내가 복수할 대상이 누구야? 민경채? 그 사람은 자기 친딸을 죽음으로 몬 거잖아. 그럼 이제 그만두는 거야? 루시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는 민경채의 딸이었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미소가. 설이야. 16년 동안 잘못 살았어. 완전히 잘못 살았어. 스텔라가 루시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다행이라고? 이미 모든 게 늦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민세리는 살아있고 너와 함께할 수 있어. 루시아가 스텔라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아직 모르잖아. 자기가 내 딸이라는 걸. 말해줘야지. 어떻게? 뭐라고 말해? 미안하다고?
16년 동안 너를 버리고 다른 애를 키웠다고. 스텔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어. 아기가 바뀐 건 너의 잘못이 아니니까. 루시아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민강 유통은 어떻게 해? 그것도 다시 생각해봐야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민두식이 진실을 알면 혼란스러워하겠지. 16년간 키운 손녀가 사실은 남의 딸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루시아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야. 완전히 엉망이 됐어. 아니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새로 시작이라. 루시아가 민세리의 사진을 들어올렸습니다. 내 딸. 내 진짜 딸이구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16년간 놓친 모성애와 죄책감,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함께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스텔라가 위로했습니다.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채가 김선재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 말해요. 전부 다. 김선재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경채 씨, 갑자기 왜? DNA 검사 결과 봤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요. 김선재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문태경이 알려줬어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미소가 내 딸이었다고. 김선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오늘 확인했습니다. 16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선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전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난 두 아기가 바뀐 거예요? 의료진들이 혼란스러워했고 제 동기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민경채가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실수라고? 그 실수 때문에 내가 내 친딸을 죽였다고. 경채 씨, 백미소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게 나였어요. 내가 내 친딸을 죽인 거예요. 민경채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뭘 한 거야? 김선재가 다가가려 했지만 민경채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당신 동기가 있던 병원이에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김선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채가 김선재를 노려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요? 내 딸이 살아나요? 그럼 민세리는? 민경채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세리. 그 애는 루시아의 딸이었어요. 16년간 당신이 키운 딸이 남의 딸이었다는 소리죠. 김선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완전히 모르겠어요. 민경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백설이가 내 딸의 엄마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 이게 아이러니예요?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16년간 증오했던 사람이 내 딸을 키워준 사람이었다고. 김선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16년간 키운 딸은 내가 죽이려던 사람의 친딸이었고. 민경채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예요? 뭘 한 거라고요? 김선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경채 씨,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민세리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민경채가 김선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민세리는 제가 낳기만 했을 뿐이에요. 진짜 엄마는 루시아예요. 두 사람은 각자의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알려졌지만 그로 인한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문태경이 한강공원 벤치에서 루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천천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루시아 씨,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루시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태경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네.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복수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루시아가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세리는 루시아 씨의 친딸이고 백미소는 민경채의 친딸이었습니다. 복수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하지만 내 딸은 여전히 죽었어요. 문태경이 루시아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백미소는 민경채의 딸이었습니다. 민경채가 자신의 친딸을 죽음으로 몬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느껴야 할 감정은 뭔가요? 동정? 연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오보다 치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루시아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치유라. 16년간 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루시아 씨. 민세리를 증오했어요. 내 친딸을 미워했다고요.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관계. 민세리와 진짜 모녀가 되는 거예요. 루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애는 아직 몰라요. 자기가 내 딸이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해요? 미안하다고. 16년 동안 다른 애를 키우느라 너를 버렸다고. 문태경이 루시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기가 바뀐 건 루시아 씨 잘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민세리를 해치려 했던 건 내 잘못이에요. 실행하지 않았잖아요. 루시아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내가 복수를 포기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민강 유통도 민두식에 대한 복수도 모두 그만둔다면? 문태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맞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루시아가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복수는? 저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둘 수 있겠네요.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루시아가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본부장님, 내가 민세리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 아이도 충격을 받을 테니까요. 만약 그 애가 거부하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16년을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루시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럴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민강유통 본관 회의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두식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민경채, 민수정, 민지섭, 민세리, 그리고 루시아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두식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말해야 할 일이 있다.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문태경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민두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민두식이 첫 번째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다. 민세리가 놀라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루시아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민두식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세리와 민경채. 혈연관계 없음. 민경채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두식이 다음 서류를 들었습니다. 민세리와 루시아. 99.9% 일치.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세리가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두식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백미소와 민경채. 99.9% 일치. 민경채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루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16년 전 민두식이 계속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아기 2명이 바뀌었다. 민세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바뀌었다는 게 무슨? 민두식이 민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야, 너의 진짜 엄마는 루시아다. 민세리가 충격을 받아 입을 벌린 채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엄마라고요? 루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리야. 민경채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럼 백미소는 누구 딸이에요? 민두식이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딸이었다, 경채야. 민경채가 테이블에 고개를 받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인 거예요? 민수정과 민지섭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16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모두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민두식이 답했습니다. 민세리가 루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 딸이에요? 루시아가 민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세리야. 16년 동안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 민세리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민두식이 일어나서 민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리야, 네가 내 손녀인 건 변하지 않는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16년 동안 가족이었으니까. 민경채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낳은 딸은 죽었고 제가 키운 딸은. 루시아가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민 사장,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당신은 내 딸의 친모고 나는. 민두식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진정하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무도 원한 게 아니다. 루시아가 민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당황스럽겠지만 민세리가 루시아를 안았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였구나.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16년간의 거짓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텔라의 호텔 사무실에서 모태주가 각종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강 유통의 주주 구조와 재정 상황이 담긴 기밀 자료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텔라가 물었습니다.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태주가 보고했습니다. 민씨 가족들이 서로 누가 진짜 가족인지 헷갈려하고 있어요. 스텔라가 민강 유통 조직도를 펼쳐놓고 살펴봤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우리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겠어. 민두식의 지분이 35%인데 이번 일로 정신적 충격이 클 겁니다. 아무래도 그럴 거야. 16년간 키운 손녀가 남의 딸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모태주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경채와 민수정의 지분을 합쳐도 25% 정도입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어서 연합할 가능성도 낮고요. 민지섭은 15% 정도인데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스텔라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민세리의 3%와 오판술의 2%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거네. 민세리는 지금 정체성 혼란 상태고 오판술은 우리 편이니까. 스텔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야.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무슨 변수? 모태주가 루시아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루시아가 민세리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이제 그녀의 계획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스텔라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 복수 대신 모성애를 선택할 수도 있겠네. 그럼 우리 계획은? 수정해야지. 루시아를 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 모태주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김선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스텔라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선재가 16년간 자신이 백미소의 친부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그도 혼란스러워하고 있겠네. 네. 오판술에게 찾아가서 과거 증거들을 반환하려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스텔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판술이 가지고 있는 한경수 관련 증거들? 맞습니다. 30년 전 민두식이 저지른 일들의 결정적 증거죠. 스텔라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흥미롭네. 김선재가 양심 고백을 한다면 민두식의 과거 범죄가 모두 드러날 겁니다. 그럼 민강유통은 자동으로 무너지고 우리가 쉽게 인수할 수 있겠어. 모태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세의 복수라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스텔라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물론이야. 민경채가 내 아들을 버리고 권력을 택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그럼 계획을 어떻게 수정할까요? 스텔라가 다시 책상에 앉아서 새로운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김선재의 고백을 유도한다. 어떻게요?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면 마지막 용기만 줘도 될 거야. 2단계는 민두식의 범죄가 공개되면 민강 유통 주가가 폭락할 거야. 그때 우리가 대량 매입한다. 모태주가 끄덕였습니다. 3단계는 혼란에 빠진 민씨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가 최대 주주가 되는 거지. 루시아는 어떻게 할까요? 스텔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루시아에게는 선택권을 줘야겠어. 복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딸과의 새로운 삶을 택할 것인지. 만약 그녀가 복수를 포기한다면? 그럼 우리끼리 해야지. 내 아들의 복수는 내가 직접 하는 거야. 모태주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실행할까요? 지금 당장. 김선재부터 움직여보자. 스텔라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강유통 장악을 위한 마지막 수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쳐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호텔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스텔라의 눈에는 복수의 완성만이 보였습니다. 김선재가 오판술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판술이 문을 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장인어른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오판술이 김선재를 사무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증서들과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선재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30년 전 한경수 부부 사건 관련 자료들입니다. 오판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그걸 왜? 김선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요.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도 아시잖아요. 민두식이 한경수 부부를 죽였다는 것. 오판술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쳤냐?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김선재가 봉투를 열어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조작, 살인 교사, 증거인멸.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김선재, 너 정신 차려라. 저는 이제 검찰에 자수하려고 합니다. 오판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수? 미친 소리 하지 마. 30년간 거짓으로 살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너 지금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작정했냐? 김선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모든 게 정리돼요. 정리? 민강 유통이 무너지면 우리도 다 끝이야. 김선재가 오판수를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16년 전 일도 아시죠? 16년 전이 뭐? 아기가 바뀐 일 말입니다. 오판술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해? 제 동기가 그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때 정전사고는 진짜 사고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김선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두식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였어요. 백설이의 딸과 민경채의 딸을 바꾸려고. 오판술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일이. 민두식은 모든 걸 계획했어요. 백설이가 자신에게 복수하러 올 걸 예상하고 미리 딸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증거는? 김선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민두식이 직접 한 말입니다. 녹음기에서 민두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백설의 그년이 복수하러 오면 자기 친딸을 죽이게 만들어버려라. 오판술이 경악했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놈이.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일에 가담했는지. 오판술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시효는 없어요.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거든요. 김선재가 일어서서 오판술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도 함께 자수하세요. 자수? 그래야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어요. 오판술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나도 이제 그만 싸우고 싶다.
두 사람은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거짓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미소의 무덤 앞에서 루시아와 민세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루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세리야, 내 엄마. 민세리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루시아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하세요? 루시아가 민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16년 동안 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민세리가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던 일이잖아요. 하지만 나는 너를 미워했어. 미워했다고요? 루시아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하려고 했어. 내 친딸을. 민세리가 루시아를 안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도 몰랐던 일인데. 루시아가 백미소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 그의 얘기 많이 해주세요. 응? 민세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언니잖아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엄마가 키운 딸이니까 제 언니예요. 루시아가 민세리를 다시 안았습니다. 세리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엄마를 닮았나 봐요. 아니야.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민세리가 루시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새로 시작? 진짜 엄마와 딸로요.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민세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16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그분도 제겐 소중한 가족이에요. 민두식을 엄마가 미워하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에겐 할아버지예요. 루시아가 민세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그럼 엄마도 복수 그만두세요. 복수? 민세리가 루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증오는 그만두고 사랑으로 살아요. 루시아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엄마가 힘들 때마다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루시아가 민세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세리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엄마를 찾게 해줘서. 두 사람이 백미소의 무덤 앞에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소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세리와 함께 새로 살아갈게. 복수는 그만두고 사랑으로 살아갈게. 민세리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니, 제가 엄마를 잘 돌봐드릴게. 더 이상 슬프지 않게 해드릴게.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루시아와 민세리는 진정한 모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16년간의 엇갈림이 마침내 끝나고 희망적인 미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